자, VR 프로젝트를 열어주시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VR 폰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인풋 매핑 컨텍스트는 이 얼리얼 엔진 내에서 새로운 파일을 생성한 다음 세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핏 블루프린트랑 조금 다른 것인가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IMC와 IA는 블루프린트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결국 이 IMC와 IA 모두 블루프린트를 통해 이벤트를 발생시키기 때문이죠. 일종의 블루프린트의 확장팩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기존 세팅들을 잘 살펴보고 여러가지 테스트를 거치면서 메커니즘을 체크해본 다음 도전 과제를 통해 해당 기능을 직간접 경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VR 프리셋의 인풋 폴더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인풋 폴더 내부에는 인풋 매핑 컨텍스트, 즉 IMC를 접두사로 쓰는 파일들이 이미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IMC는 인풋 매핑 컨텍스트의 약자입니다. 자, 말 그대로 하드웨어에서 인풋되는 것들을 엔진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되는지 아웃풋으로 연결해 놓은 일종의 규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한글을 사용하기 때문에 누군가 간단히 인사를 하려면 안녕하세요가 적당할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미국에서는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헬로우가 적당한 인사일 텐데요. 마찬가지로 컨트롤러를 쥐고 있을 때, 그리고 맨손으로 있을 때, 혹은 키보드를 사용할 때 등등이 방금 예시에서의 나라인 것이고, 각 나라에서의 언어 사전이 IMC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맨손으로 있을 때 IMC, 혹은 모션 컨트롤러가 있을 때 IMC 등등이 모두 다른 것이죠. 자, 다시 엔진으로 돌아와서 IMC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IMC들은 이렇게 노란 라벨이 있습니다. 파일명을 자세히 보면 IMC 디폴트, IMC hands, IMC 메뉴, IMC 웨폰 레프트, 라이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 현재 프로젝트에 있는 IMC는 플레이어가 직면한 상태별로 버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 IMC 디폴트는 말 그대로 기본 상태, IMC hands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hands의 애니메이션, 이 손의 애니메이션이 입력이 되어 있고요. IMC 메뉴는 메뉴 버튼을 활성화시켰을 때, 그리고 IMC 웹폰은 피스톨을 들었을 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액션즈 폴더로 들어가 보면 구체적인 인풋 액션 데이터들이 정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컬럼즈로 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구체적인 인풋 액션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아까 VR폰에서 인풋 액션이라고 들어와 있는 이 이벤트랑 동일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인풋 액션 데이터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인풋 액션들이 블루프린트와 IMC 양쪽에 등록이 되어 있고, 들어오는 인풋을 이 프로젝트에, 정확히는 블루프린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블루프린트 안에서는 이벤트의 형태와 유사하게 선언이 되고, IMC에서는 파라미터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인풋 액션들이 블루프린트와 IMC 양쪽에 등록되어 있고, 들어오는 인풋을 프로젝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IMC에서는 파라미터의 형태로 끼워진 다음 해당 IA가 출력되는 모션 컨트롤러의 인풋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만 들으면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좀 간결한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IA 무브를 좀 예시로 들어보면 이 IA 무브 같은 경우에는 텔레포트였죠. IA 무브 아래에 있는 이 인풋들은 IA 무브를 트리거링하는 인풋들입니다. 자, 보시면은 밸브도 있고 오큘러스도 있고 바이브,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해서 MR 헤드셋 전체를 좀 아우르는 이 친구들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타퀘스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큘러스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강의 서두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얼리얼 엔진 내부에서는 아직 오큘러스라고 하는 이런 파라미터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메타퀘스트랑 동일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IA 무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메타퀘스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퀘스트의 터치, 썸스틱, Y-axis라고 하는 모션 컨트롤러의 인풋이 입력이 되면 이 IA 무브가 작동이 되게 됩니다. 오큘러스 터치 오른쪽 손이죠. 라이트의 썸스틱, 썸스틱은 조이스틱입니다. 조이스틱의 Y-axis가 움직이게 되면 IA muve가 트리거링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IA muve가 꼭 Y-axis가 아니라 어떤 이유로 A 버튼을 눌렀을 때에도 작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A 버튼은 이 컨트롤러에 있는 이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이유로 IA muve가 작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IA가 설정되어 있는 파라미터 우편에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파라미터가 하나 추가가 되고요. 논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검색을 해주면 됩니다. 오큘러스를 검색하면 오큘러스에 해당하는 이런 파라미터들이 쭉 뜹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자, 오큘러스 터치에 저희는 지금 오른편이기 때문에
R을 입력해 주시고 A를 입력하면 이제 A 버튼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오큘러스 터치만 좀 보면은 두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A 버튼에 이제 프레스 버튼이 있고요. 터치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메타캐스트는 이 모션 컨트롤러에 A 버튼에조차도 터치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터치되었을 때 작동을 했으면 좋겠는 것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눌렸을 때, 프레스 됐을 때 작동했으면 좋겠는 것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이제 프레스가 되었을 때 텔레포트를 작동시키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A 프레스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IA 무브를 작동시키는 것이죠. 자, 나머지 블루프린트 로직은 이미 개발이 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A 버튼을 눌러서도 텔레포트를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프로젝트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지금 프로젝트가 조금 연결 문제로 조금 버벅임이 있습니다. 저기 이제 VR 폰을 제가 테스트한다고 여기 이 세팅을 해놔서 VR 폰도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A 버튼을 누르면 이제 텔레포트가 되는지가 관건인 것입니다. 자, A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누르니까 이렇게 텔레포트의 나이아가라가 에네이블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A 버튼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포트가 잘 작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아까 배웠던 방법을 활용해서 게임을 꺼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다가 인풋 파라미터 하나를 추가했기 때문에 A를 눌렀을 때도 움직인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어떤 기초적인 로직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아래에 있는 친구들도 디자인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이 메타캐스트가 아니라 다른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계시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사용하고 계신 디바이스의 모델명을 입력해서 여기다가 인풋을 입력해주면 끝입니다. 다른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메타가 아니라 다른 플러그인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체크가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입력을 해서 VR 폰에 있는 이벤트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IE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혼동이 오실 수 있는데 IEA는 이런 식으로 이미 구현이 되어 있는 하나의 파일입니다. IEA 같은 경우에는 블루프린트를 만드는 것과 동일하게 빈 공간을 우클릭한 다음에 인풋에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풋 액션을 만들어주시면 자, 이렇게 생성할 수가 있게 되고 이 생성한 친구를 인풋 매핑 컨텍스트 안에 매핑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이렇게 활용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풋 매핑 컨텍스트 안에 다시 파라미터를 추가해주면 이제 이 친구는 이 인풋이 들어왔을 때 호출되는 하나의 이벤트가 되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블루프린트 내에서 호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다른 것들도 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만약에 프린트를 입력을 한다면 IA something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메타퀘스트의 컨트롤러의 A 버튼이 눌러졌을 때 호출되는 친구고 그 내용은 이 프린트이기 때문에 A 버튼이 눌러졌을 때 트리거드로 틱으로 계속 헬로우가 출력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A 버튼을 눌렀을 때 헬로우가 출력이 되는가? 이게 지금 관건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A를 누르면 왼쪽에 지금 트리거링이 쭉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있는 무브를 트리거링하는 파라미터를 안 뺐나 봅니다. 지금은 삭제를 다시 해서 A를 눌러도 무브는 트리거링 되지 않고 IA something만 트리거링 되도록 디자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A 버튼을 눌렀을 때 트리거링이 위쪽에 쭉 프린트가 쭉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A 버튼을 떼게 되면 사라지고 다시 A를 누르면 쭉 헬로우가 찍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것처럼 이제 인풋 매핑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그 인풋 액션을 등록하고 그 인풋 액션 아래에 모션 컨트롤러의 구체적인 인풋 파라미터를 입력을 하면 모션 컨트롤러에서 구체적인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 인풋 액션이 트리거링 되게 되고 이 인풋 액션은 만약 이 인풋 매핑 컨텍스트가 지금 프로젝트 내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면 해당하는 노드를 작동을 시킬 것입니다. VR폰에서. 자, 이렇게 작동을 시키게 되면 인풋 액션 이벤트에 연결되어 있는 로직들이 이제 실행이 되게 되는 그런 디자인이 가능해집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되셨다면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습득을 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제 썸띵 이게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워주도록 하고요. 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합을 하느냐 이 차이일 뿐입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별게 없죠. 그냥 조금 친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알고 보면 굉장히 좀 쉬운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더 쉽게 쓰라고 엔진이 개발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 정말 편리한 기능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인풋 액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체크를 하고 이 파라미터나 어떤 이 안에 있는 값들을 어떻게 조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도전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과제 후에
핸드 트래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방금 제가 만든 인풋 액션 이 파일을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풋 액션 something을 지금 만들었는데요. 인풋 액션 something에 보시면은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디테일 패널이 열립니다. 자, 디테일 패널을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밸류 타입일 것인데요. 밸류 타입이 디지털이면은 눌렸느냐 떨어졌느냐 이렇게 바이너리하게 0과 1만 체크를 해서 아웃풋으로 전달을 해주는 것이고, 조금 내려보시면은 플롯 버전이 있습니다. 1D라고 해서 X축이나 Y축 같은 한쪽으로만 인풋이 들어올 때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무브가 좀 대표적인 것일 텐데요. 무브 같은 경우에는 이 모션 컨트롤러의 오른쪽 조이스틱을 앞으로 밀었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이 인풋 액션입니다. 이 인풋 액션 같은 경우에는 이 1D 한쪽의 축으로만 들어오게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서 2D가 있습니다. 이 2D. 2D는 무엇이냐? 이건 X축과 Y축 둘 다 사용하는 평면 인풋을 받는 밸류 타입입니다. 자, 이 조이스틱이 그렇게 해당이 될 텐데요. 자, 왼쪽으로 움직이느냐 오른쪽으로 움직이느냐 혹은 대각선 위로 움직이느냐 아래로 움직이느냐 이런 것 등등이 섬세하게 반영되어야 할 경우에 이 Axis 2D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XY 2차원 평면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인풋으로. 자, 이것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하면은 메뉴에 커서가 있겠습니다. 메뉴를 아까 테스트해봐서 아시겠지만 이 메뉴는 이 메뉴 UI에 이 커서를 올려놓고 자연스럽게 그 UI를 모두 움직이는 그런 인풋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아니나 다를까 Axis 2D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xis 2D를 활용해서 왼쪽으로 보내든 오른쪽으로 보내든 어떤 방향으로 조이스틱을 움직이건 이 인풋이 대응해서 그 커서를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인풋 액션부터 세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3D는 무엇일까요? 3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Z값까지 입력에 반영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이제 모션 컨트롤러 전체의 이 3차원 위치까지 활용을 한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3차원 위치까지 활용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인풋으로 받으면 될 것입니다. 뭐 복싱 게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비트 세이브처럼 이렇게 리듬 비트 게임을 만든다든지 혹은 운동 게임을 만든다든지 등등의 어떤 이제 3차원 공간 내에 있는 데이터를 받아와야 할 때 모션 컨트롤러의 Z값을 포함한 3차원 데이터를 받아와야 할 때 3D 인풋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불, 디지털, Axis 1D, Axis 2D 이 정도만 활용하면 충분히 구현이 다 가능합니다. 자, 나중에 탁구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 3D 정보가 조금 필요하긴 한데요. 그것조차도 이 인풋 액션을 통해서 받아오는 데이터는 아니고 블루프린트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받아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 강좌에서는 이 3D는 쓸 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밸류 타입을 정해서 어떻게 인풋을 받을 것인가, 모션 컨트롤러의 인풋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정할 수 있다는 점 안내를 드렸고요. 자, 아래를 보시면 조금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메뉴 토글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파라미터가 없는데요. 여기 이제 무브만 해도 모디파이어즈에 뭔가 많습니다. 모디파이어즈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네드존이 있고요. Binput Modifier X-axis Positive Only라고 하는 이런 파라미터들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데드존입니다. 이 데드존의 경우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인풋이 입력되었을 때 인풋이 입력되는 모든 것을 다 유효한 인풋으로 치는 게 아니고 어떠한 트레시홀드를 넘는 인풋만 유효한 인풋으로 치는 그런 기능을 가진 파라미터입니다. 자, 트레시홀드를 그래서 0.7로 걸어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최소한 70%는 넘어야 이것을 이제 트리거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죠. 70%면 거의 다 꺾어야지 이 무브가 작동할 수 있게끔 한다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아까 텔레포트 테스트를 해볼 때 지금 이제 디바이스를 가지고 함께 따라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조이스틱을 터치하거나 조금 움직인 정도로는 텔레포트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텔레포트를 작동을 시키려면 거의 끝까지 밀어붙여야 텔레포트가 작동이 되는데요. 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로어 트레시홀드가 70%나 되다 보니까 70%를 넘겨야 최소한 조이스틱을 10분의 7은 넘게 꺾어야 이것이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최대값은 1.0으로 100% 꺾는 것과 동일한 값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데드존 같은 경우에는 이 무브가 아니어도 다른 인풋에서도 굉장히 자주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념은 하나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굳이 한 번 더 설명을 드렸고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인풋 액션을 어떻게 만드느냐도 얼추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인풋 액션을 블루프린트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
내부적으로 필요한 로직들을 조금 파라미터 설계를 하고, 자, 그 다음에 그 파라미터 설계를 끝낸 IA를 인풋 매핑 컨텍스트 안에 매핑즈의 이 파라미터로 입력을 하고, 이 파라미터에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션 컨트롤러의 어떤 버튼을 여기다가 입력을 시킬 것인지, 어떤 버튼 혹은 어떤 터치패드를 여기 입력을 시킬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한 다음 이 입력된 인풋 액션이 작동되었을 때 이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으면 좋겠는지를 이제 블루프린트 내에다가 구현을 해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블루프린트 내에 구현을 해주면 끝입니다. 트리거즈에 저희는 뭐 프린트를 입력을 할 수도 있겠고, 뭐 조금 더 복잡한 로직을 개발을 해서 여기다가 연결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풋 아웃풋이 작동한다는 것을 요약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사실 이제부터는 양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싹 정리해 놓고 그 요구사항들을 달성할 수 있는 인풋들을 정리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반복 작업만 남아있는 셈입니다. 개념과 원리는 아마 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메커니즘을 응용하는 간단한 도전 과제를 드리고 핸드 트래킹 인풋 아웃풋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전 과제입니다. 왼쪽 모션 컨트롤러의 XY 버튼을 이용해서 그랩 및 텔레포트 기능을 구현해 주세요. 상세 요구사항입니다. 블루프린트 로직 수정 없이 인풋 매핑 컨텍스트와 인풋 액션 세팅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XY 버튼을 각각 그랩과 무브에 할당해 주시고요. XY 버튼은 오로지 그랩과 무브 기능만 작동시키도록 디자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영상을 정지해 놓고 디자인을 끝낸 다음 이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